곧 수강 신청을 앞두고 있는 한림어인 학우분들께 아주 짧게, 아주 잠깐 한림대학교의 HHL 플러스 하이브리드 수업 모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업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학생들이 실시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혼합형 학습. 기존 전통적인 수업을 뒤집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수업 방식을 제공하는 필립러닝.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과 스마트리드 ICT 플랫폼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적응형 학습. 문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문제 해결안을 도출하는 E+ 문제 기반 학습.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E+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전공과 전공 또는 전공과 지자체 기업 간의 융합형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학습. 시공 간의 제약을 넘어 교수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H 메타버시티 학습. 이렇게 많은 유형들이 바로 하이브리드 수업 모델입니다. 어때요? 한림대학교 HHL 플러스 하이브리드 수업 듣고 싶으시죠? 그럼 각각의 하이브리드 수업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혼합형 학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센터입니다. 우리 대학의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교육 모델 중 하나인 혼합형 학습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혼합형 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혼합형 학습의 특징과 장점, 수업 과정, 혼합형 학습의 5단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혼합형 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혼합형 학습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등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우리 대학의 혼합형 학습은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론과 실습이 합쳐진 교과목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합형 학습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혼합형 학습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학습에서의 특징입니다. 오프라인 강의 전 한림 스마트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등 교수님이 제공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론 학습을 수행합니다. 온라인 학습에서는 이론 내용의 실험, 실습, 실기 보조를 위한 학습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고 반복 학습을 통해 피드백과 질의응답 및 평가를 받게 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학습에서의 특징입니다. 실험, 실습, 실기와 이와 관련된 토론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프라인 학습은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후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혼합형 학습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론 내용을 온라인 환경에서 알 때까지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환경에서 실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 공간의 제약이 적어 수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혼합형 학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학습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혼합형 학습은 수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수업 주제에 대해 1주차에 온라인 환경에서 이론 학습이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에서 실험, 실습, 실기를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토론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교과목 특성에 따라 한 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되어 수업이 운영되거나 한 주는 온라인으로만 또 다른 한 주는 오프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혼합형 학습의 5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온라인에서의 이론학습 내용 이해입니다. 실험, 실습, 실기 활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론학습이 기반이 되어야겠죠? 이런 이론학습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설령 이론 내용이 어렵더라도 반복 학습이 가능하여 무제한 예습, 복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온라인에서의 이론학습 상호작용입니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학습한 내용을 온라인 상에서 과제나 퀴즈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오프라인 수업 전 해당 이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리드의 쪽지나 Q&A를 통해 이론 학습 내용에 궁금한 점에 대해 교수님께 문의를 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오프라인에서의 실험, 실습, 실기 활동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론 학습에 대한 내용 이해와 상호작용을 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오프라인 환경인 강의실에서 직접 실험, 실습, 실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실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고 PC 실습실에서 코딩을 할 수 있고 키트를 실제로 조립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실습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4단계 오프라인에서의 활동 결과 확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개인 및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실험, 실습, 실기 결과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자는 실습 활동지를 이용하여 실습 결과에 대한 소요 시간과 과정, 결과, 문제점을 상세히 작성하게 됩니다. 5단계 오프라인에서의 평가 및 성찰입니다. 학습자는 이론 학습과 실습 과정을 거치며 개인별 또는 팀별로 평가하여 학습 주제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대해 러닝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합형 학습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교육 모델 중 하나인 혼합형 학습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론과 실습의 결합인 혼합형 학습에 대해 한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립러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의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교육 모델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혁신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립러닝 수업 모델과 학습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립러닝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소개해드리고 3단계로 이루어지는 학습 단계,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플립러닝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플립러닝은 거꾸로 그리고 뒤집힘의 뜻을 가진 플립드와 학습의 뜻을 가진 러닝이 합쳐진 단어로서 거꾸로 수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근 대학 교육의 혁신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첫째, 기존의 교수자 강의 중심의 전통적인 수업 방법을 뒤집은 수업 방식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전통적 수업은 교실에서 교수자의 강의가 이루어진 후 학습자는 집에서 혼자 수동적인 과제가 진행됩니다. 이에 반해 거꾸로 수업인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집에서 핵심 강의를 사전 학습한 후 교실에서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퀴즈와 토론, 실전 연습 등 심화학습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를 대학 교육에 적용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능동적이고 활발한 학습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과 내용 중심의 수업에서 수동적으로 임하던 학습자들이 학습자 중심 활동 수업을 통해 자신의 학습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학습 내용을 교실 안에서 직접 적용하고 수행함으로써 수업 자료에 대한 이해도와 학업 성취도를 증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지식 습득 시점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세스를 비교해 보자면 전통적 수업은 학습자가 수업을 예습하고 교수자 강의를 통해 최초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후 지식 습득에 따른 심층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거꾸로 수업은 학습자 스스로의 사전 학습을 통해 최초 지식을 습득하고 심층 학습을 통해 지식의 내면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지식의 내면화 과정으로 학습자는 수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고 자기주도적 능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립러닝의 학습 단계와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프리클래스, 수업 전, 인클래스, 수업 중, 포스트클래스, 수업 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클래스, 수업 전의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교수자가 업로드해 놓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사전에 시청하여 수업의 핵심 내용을 미리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수업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 내용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풀이를 한 후 심화학습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요구사항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처럼 사전학습에서의 준비가 모두 완료된 후 인클래스 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로 진행됩니다. 도입에서는 각 학습자의 사전학습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수행한 후 이에 대한 토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전개에서는 학습자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통한 팀 프로젝트, 과제 등 심화학습을 진행합니다. 마무리에서는 최종 학습 결과물의 평가와 교수 학습자의 피드백, 학습 성찰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포스트 클래스, 수업 후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학습 유지로서 미완료된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습 성찰일지 작성과 러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함으로써 학습을 활용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플립러닝의 학습 효과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새로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공간의 유연함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이론적 내용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수업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셋째, 상호 협력적 학습을 통해 모두의 성공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높임으로써 미래 인재의 역량을 갖추고 완전 학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립러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플립러닝은 높은 교육적 효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2016년부터 도입되어 성공적인 교육 성과를 도출하였는데요. 여러분도 플립러닝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완전학습이 실현되는 알찬 대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적응형 학습입니다. 여러분은 한림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알고 계신가요?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AI, ICTA의 적응형 학습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어댑티브 러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불리는 적응형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학습 성취 수준, 심리, 특성,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법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단선형 학제는 학습자의 자아 실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사회 통치 수단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한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초연결 사회로 도래함에 따라 학습자 개인의 학습 수준, 학습 속도, 학습 필요, 문화적 차이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대두되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교육 본연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블룸은 학습 자료가 적절하게 계열화되고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게 충분한 학습 기회가 주어진다면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 학습이란 클래스의 95%의 학생들이 학습 내용의 90% 이상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개별 학습자의 흥미, 소질, 적성, 학습 경험, 학습 속도, 학습 성취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적응형 학습은 완전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한림대학교의 AI, ICT, AL 적응형 학습 교과목은 하이터치, 하이테크로 첨단 기술과 교수자의 지도가 결합하여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HT 교육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사전 학습 진단과 피드백,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적응형 학습 교과목은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AI, AL과 우리 대학의 스마트 리드를 활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ICT, AL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ICT, AL 적응형 학습 교과목을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I, ICT, AL 적응형 학습의 진행 절차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의 작동 알고리즘 원리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럼 각 단계에 따라 어떤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자는 교과목 커리큘럼에 의거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사전 지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AI 학습 프로그램 또는 ICT 플랫폼에 사전 테스트를 하기 위한 문제를 생성하고 제시합니다. 학습자는 AI 학습 프로그램 또는 ICT 플랫폼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후 교수자는 학습자의 문제풀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AI 학습 프로그램과 ICT 플랫폼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문제가 제공되고 학습자는 이를 수행하며 학습 내용을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상시로 제공해 줍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1년의 과정으로 학습자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AI, ICT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수준별 맞춤형 문제는 어떤 원리로 제공되는 걸까요? 먼저 알렉스, 버터타임, 듀오링고를 활용하는 AI, AL 교과목의 경우 문제가 주어지고 정답을 맞추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때 유사한 문제를 맞추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맞추지 못하면 다시 풀거나 비슷한 문제가 다시 주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토픽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토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리드를 활용하는 ICT, AL 교과목의 경우 매주 퀴즈가 주어지는데 정답을 맞추면 다음 퀴즈로 넘어갑니다. 만약 주어진 퀴즈의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교수자가 업로드해 놓은 해설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 퀴즈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전에 틀린 퀴즈를 다시 풀어도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주차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준별 맞춤형 문제가 어떤 원리로 제공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모두 수행하면 학습자는 사후 진단 테스트를 통해 학습 향상도를 체크하게 되고 교수자는 평가하여 이를 확인합니다. 평가가 완료된 후 학습자는 한 학기 동안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며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 내용의 90% 이상 이해하는 완전 학습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AI, ICT, AL 적응형 학습 어렵지 않죠? 학습자 맞춤형 AI, ICT, AL 적응형 학습은 학습자 중심 학습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자동화된 피드백 사이클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으로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됩니다.
또한 교수자에게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 수준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가능하며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중재 부담 감소로 수업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 대한 데이터 제공으로 학습자 개별 맞춤형 피드백과 평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AI, ICT-AL 적응형 학습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한림인들이 선택한 교과목 AI, ICT-AL 적응형 학습 많은 관심과 수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다음은 2+ 문제 기반 학습입니다. 여러분은 한림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알고 계신가요?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2+ PBL 문제 기반 학습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도 불리는 문제 기반 학습은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교수 설계 모형으로 1950년대 캐나다 맥마스터 의과대학 베로우스가 개발하였습니다. 베로우스는 의대생들이 인턴이 되어 실제 환자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전통적인 의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본 지식,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분석, 종합, 최종 진단, 처방 제시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 능력과 의대생에게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서 베로우스는 의사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한 것이 바로 문제 기반 학습인 PBL입니다. 문제 기반 학습은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일어나며 모든 학습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가는 학습자 중심 학습법입니다. 그렇다면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교육 모델 2+ PBL은 일반 PBL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2+ PBL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학습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형 PBL 교과목입니다. 온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2+ PBL 문제 기반 학습 교과목을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로우스와 마이어스가 제시한 문제 기반 학습의 진행 절차는 문제 제시, 문제 확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문제 해결안 발표,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의 6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럼 각 단계에 따라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단계 문제 확인. 교수님이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소그룹별로 해결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문제에서 요구되는 해결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선 문제를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데 생각, 사실, 학습과제, 향후계획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를 검토합니다. 생각은 문제의 원인, 결과, 해결안에 관한 가설이나 추측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실과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습 과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한 학습 내용을 말합니다. 향후 계획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후에 해야 하는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확인이 끝나면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개별학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찾으면서 학습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자료는 전공서적, 학술지 논문,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와 선배, 전문가의 자문 등 인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단계 문제 재확인 및 문제 해결안 도출. 학생들은 그룹별로 모여 학습 결과를 종합하고 첫 단계에서 확인된 아이디어, 사실, 학습 과제, 향후 과제 등의 사항을 재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교수님이 제시한 문제를 재확인함으로써 최적의 진단과 해결안을 도출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최종적인 해결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새로운 학습 과제를 모색하고 최종 해결안에 도달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제4단계 문제 해결안 발표.
발표 단계에서는 그룹별로 진행된 공동의 학습 및 최종 결론을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합니다. 다른 팀들의 대안적 방안과 자신들의 것을 비교하면서 최종 해결안을 모색합니다. 제5단계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와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실시합니다. 어떠셨나요? 문제 기반 학습 어렵지 않죠? 2+PBL 문제 기반 학습은 학습자 중심 학습 방법으로 개인 학습 활동과 소그룹 협동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을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2+PBL 문제 기반 학습은 21세기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왜 미래 사회에서 주목받는 교수학습 방법인지 알겠네요. 지금까지 한림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2+PBL 문제 기반 학습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한림인들이 선택한 교과목 2+PBL 문제 기반 학습, 많은 관심과 수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다음은 2+ 프로젝트 기반 학습입니다. 여러분은 한림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알고 계신가요?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2+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16세기 유럽의 건축학교에서 행한 프로젝트 작업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896년 1월 뒤의 실험학교에서 프로젝트 형식의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스팀슨의 홈 프로젝트,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메소드를 통해 체계화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인 산출물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학습 참여, 창의성, 문제 해결력 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최근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교육 모델 2+PBL은 일반 PBL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2+PBL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학습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형 PBL 교과목입니다. 온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2+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 교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준비하기, 주제 결정하기, 활동 계획하기, 탐구 및 표현하기, 마무리하기, 평가하기의 6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럼 각 단계에 따라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단계 활동 계획하기. 교수님과 수강생들이 함께 해당 교과에서 수행할 프로젝트의 대주제를 정하고 나면 학습할 소주제를 정합니다. 함께 학습할 팀을 구성합니다.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질문 목록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등의 탐구 질문을 작성하고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세웁니다. 제2단계 탐구 및 표현하기. 탐구 및 표현하기는 3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탐구하기. 문헌조사, 현장 견학, 실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합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던지며 학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협의하기. 구성원이 조사한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합니다. 내가 찾은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가, 활동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학습합니다. 세 번째, 표현하기. 탐구와 협의의 결과에 대한 표현 활동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최종 의견을 종합 및 정리합니다. 제3단계 마무리하기. 탐구, 협의, 표현의 활동의 결과를 산출물로 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다듬고 점검하여 전시 및 발표를 통해 공개합니다. 1년의 학습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성취하였는지, 어떤 면이 부족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어떠셨나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어렵지 않죠? E+PB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자 중심 학습 방법으로 개인 학습 활동과 소그룹 협동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을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E+PB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21세기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왜 미래 사회에서 주목받는 교수학습 방법인지 알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한림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E+PB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한림인들이 선택한 교과목 E+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 많은 관심과 수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다음은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여러분은 한림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알고 계신가요?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한 융합 교육을 통하여 공유 협력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순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림대학교 교육혁신센터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재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전공 간의 융합, 전공과 지자체 또는 기업 간의 융합 교육을 실현하는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은 실제 실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비구조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문제 기반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 문제 기반 학습은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도 불리는 문제 기반 학습은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교수 설계 모형으로 1950년대에 캐나다 맥마스터 의과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로우스는 의사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의대생들의 논리적 추론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 기반 학습인 PBL입니다. 문제 기반 학습은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일어납니다. 베로우스와 마이어스가 제시한 문제 기반 학습의 진행 절차는 문제 제시, 문제 확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문제 해결안 발표,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의 6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에 따라 어떤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단계 문제 확인. 교수님이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소그룹별로 해결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문제에서 요구되는 해결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선 문제를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데 생각, 사실, 학습과제, 향후계획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를 검토합니다. 생각은 문제의 원인, 결과, 해결안에 관한 가설이나 추측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실과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습과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한 학습 내용을 말합니다. 향후계획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이후에 해야 하는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확인이 끝나면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개별 학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찾으면서 학습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자료는 전공서적, 학술지 논문,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와 선배, 전문가의 자문 등 인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단계 문제 재확인 및 문제 해결안 도출. 학생들은 그룹별로 모여 학습 결과를 종합하고 첫 단계에서 확인된 아이디어, 사실, 학습 과제, 향후 과제의 사항을 재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교수님이 제시한 문제를 재확인함으로써 최적의 진단과 해결안을 도출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최종적인 해결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새로운 학습 과제를 모색하고 최종 해결안에 도달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제4단계 문제 해결안 발표. 발표 단계에서는 그룹별로 진행된 공통의 학습 및 최종 결론을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합니다. 다른 팀들의 대안적 방안과 자신들의 것을 비교하면서 최종 해결안을 모색합니다. 제5단계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와 수행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16세기 유럽의 건축학교에서 행한 프로젝트 작업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일정 기간 동안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인 산출물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준비하기, 주제 결정하기, 활동 계획하기, 탐구 및 표현하기, 마무리하기, 평가하기의 6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에 따라 어떤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단계 활동 계획하기. 교수님과 수강생들이 함께 해당 교과에서 수행할 프로젝트의 대주제를 정하고 나면 학습할 소주제를 정합니다. 함께 학습할 팀을 구성합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질문 목록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등의 탐구 질문을 작성하고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세웁니다. 제2단계 탐구 및 표현하기. 탐구 및 표현하기는 3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탐구하기. 문헌 조사, 현장 견학, 실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합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던지며 학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협의하기. 구성원이 조사한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합니다. 내가 찾은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가, 활동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등 질문을 통해 학습합니다. 세 번째, 표현하기. 탐구와 협의의 결과에 대한 표현 활동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최종 의견을 종합 및 정리합니다. 제3단계, 마무리하기. 탐구 및 표현 활동의 결과를 산출물로 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다듬고 점검하여 전시 및 발표를 통해 공개합니다. 일련의 학습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성취하였는지, 어떤 면이 부족하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어떠셨나요?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 어렵지 않죠?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은 학습자 중심 학습 방법으로 개인의 학습 활동과 소그룹 협동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을 중심으로 창의, 융합,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은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공감 및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왜 미래 사회에서 주목받는 교수학습 방법인지 알겠네요. 지금까지 한림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한림인들이 선택한 문제 해결형 융합 프로젝트 교과목, 많은 관심과 수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마지막으로 H 메타버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의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플러스 교육 모델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혁신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수업 유형 중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H 메타버시티에 대한 소개와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H 메타버시티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소개해드리고 학습법과 그에 따른 학습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소개와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경험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서 현실 세계와 똑같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가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의 특징으로는 가상의 인물이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 인물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함으로써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살펴보면 영화, 공연, 전시회 관람이 가능한 이프랜드 플랫폼과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로블록스 플랫폼, 그리고 예술 전시 및 행사 장소로 활용되는 스페이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H 메타버시티는 무엇일까요? 먼저 H는 한림의 H이며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대학을 의미하는 유니버시티의 합성어입니다. 이렇듯 H 메타버시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수업의 질 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구현합니다. 메타버시티의 특징으로는 하이브리드형 환경으로서 학습자 중심의 가상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을 지원하여 수업의 만족도와 질을 높여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구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대표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3개의 플랫폼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 공연, 미팅룸, 학교 수업, 대학 강의실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잽 플랫폼, 교육, 회의, 그리고 이벤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더타운 플랫폼, 그리고 우리나라 35개 대학이 구축한 플랫폼 메타버시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H 메타버시티 교과목의 학습을 위해 수업에 사용될 잽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잽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제페토 서비스를 만든 네이버 제트와 도트 아트게임 제작사인 슈퍼캣이 합작하여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잽의 특징으로는 사용자들이 쉽게 메타버스 공간을 이동하면서 참여자들과 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사무실, 교실, 모임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잽은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PC,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화면과 같이 검색창에 잽을 입력하여 검색 후 접속하거나 URL을 입력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잽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면 새 탭으로 잽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잽은 회원가입이 아닌 로그인 방식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이 사용 중인 이메일로 잽 입장 코드가 발송됩니다. 입장 코드를 확인하여 입력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 후에는 담당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잽 링크를 통해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으며 잽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보고 싶은 학생은 중간 상단에 둘러보기를 선택하여 여러가지 무료 공개 플랫폼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H 메타버시티 교과목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바타를 꾸미고 닉네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맵에 입장한 화면에서 1번 우측 상단에 본인 캐릭터를 클릭하면 2번 아바타 꾸미기를 통해 자신의 아바타를 마음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또한 닉네임과 상태 메시지도 변경이 가능하니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이름과 학번을 입력하여 출석 체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타버시티 플랫폼은 학기 시작 전에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서 교과목 특성에 따라 오브젝트를 구성해 둡니다. 전체 강의실, 소모임 회의실, 퀴즈방, 과제 제출방 등 다양한 오브젝트가 구성되어 있을 테니 학습자는 자신의 아바타로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조별 활동 팀 오브젝트의 특징으로는 같은 구간에 들어온 학습자와는 음성과 화면이 활성화되어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교수자가 탑재해 놓은 수업 자료를 통해 능동적으로 팀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플랫폼에서 더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해 간단한 조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또는 타자기 WASD를 활용하여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는 점프를 할 수 있고 영어 Z키는 옆에 있는 친구를 찌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조작키를 활용하여 친구들과 즐겁게 수업에 참여해 보세요. 제 플랫폼에서는 교수님 또는 친구들과 소통을 위해 채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단에 있는 아이콘 중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여 화면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카메라 켜기와 마이크 켜기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간소화하여 리액션을 통해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 함께 활용해 보세요. 잽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 플랫폼 활용 영상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장 후 본인의 아바타와 닉네임은 앞서 알려드린 방법과 같이 우측 상단의 캐릭터를 클릭하여 아바타 꾸미기로 아바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하고 기본 아바타에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어 저장해 보았습니다.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 점프도 해보고 영어 Z 버튼을 눌러 찌르기도 해보고 숫자 0을 눌러 춤도 춰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조작하여 여러 강의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2) 층 소파에 앉았을 때 소파만 밝게 활성화된 이유는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오브젝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타버시티 교과목에서 조별 활동 시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H 메타버시티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 생기셨나요? H 메타버시티 교과목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메타버스는 사용자들에게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몰입감을 높일 수 있고 학습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상호작용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개념과 목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밖 교육을 보다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협소한 교실이나 강의실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장소, 과학적 실험실, 미래도시 등 다양한 장소를 메타버스에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실 한계를 극복하고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학습자들 간의 협업과 공동 학습을 촉진합니다. 학습자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협력과 팀워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림 메타버시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림 메타버시티 교과목 수강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학습 경험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림대학교 HHL 플러스 하이브리드 수업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